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농부입니다. 요즘도 다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세게 불고 있는데요. 이렇게 밖에는 얼음이 언 곳도 보이고 또 날씨가 좀 추워져서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양파에 방제하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며칠 전 마늘에 방제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사실 방제하는 방법이나 농약은 거의 양파와 마늘은 비슷한데요. 그런데 방제를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더 추가했습니다. 양파는 월동이 끝난 지금 시기부터 방제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방제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와 한 가지 약재를 계속 쓰기보다는 다른 약재를 어느 정도 방제한 후에 혼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름병과 입마름병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기에 양파밭에서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방제를 하면서 마늘이나 양파밭에 무름병이 시작된 곳이 있는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밭에는 이런 병균이 발병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방제를 했어도 이런 병들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주의 깊게 상태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방제를 하려고 하는 대상 병원균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름병과 입마름병에 대해서 우선 방제를 하고요. 벌레는 뿌리응애나 고자리파리의 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살충제도 추가해서 살포해 줄 예정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무름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재인데요. 저희 창고에 보니 이렇게 세 가지 무름병 약이 있었습니다. 이 약재들을 보시면 적용병에 무름병 혹은 잎집 썩은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의 제품명과 함께 여기 품목명도 꼭 함께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유니탄과 일품은 품목명이 옥솔린산 수화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품은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지만 사실상 같은 무름병 농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이 두 제품은 같은 품목명의 옥솔린산 수화제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다른 한 제품은 무름탄이라고 하는 약재인데요. 이 제품도 역시 무름병의 방제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름탄은 품목명이 좀 다른데요. 발리다마이신 A 수용제라는 제품입니다. 아까 옥솔린산 성분과는 다른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 농약에 대한 저항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농약을 3회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마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품을 2번에서 3번까지 사용을 하셨다면 다른 제품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아까 보여드렸던 옥솔린산 성분의 유니탄을 3번 정도 살포하다가 내성이 생기기 전에 다른 약재로 바꾸기 위해서 일품을 사용하시면 사실상 같은 성분의 제품을 살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품 이름이 아니라 품목명으로 구분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옥솔린산 수화제를 사용하셨다면 이번에는 발리다마이신 A를 사용해 주시고 3회 정도 방제를 사용하셨다가 다시 옥솔린산 수화제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입마름병 약재인 1등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약재도 품목명을 꼭 확인하시고 2회에서 3회 정도 살포를 하셨다면 다른 품목명의 입마름병 약재로 바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농약에 대한 내성을 갖지 못하게 하면서 농약의 효과를 유지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간혹 방제를 꾸준히 열심히 하셨는데도 도무지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을 혹시 놓치셨는지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뿌리응애나 고자리파리에 효과가 있는 살충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살충제도 요즘 기간에 꼭 같이 방제에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뿌리응애나 고자리파리에 효과가 있는 살충제도 저희 집에 3개 정도 제품이 있어서 함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충체포, 사령탑, 디메토 모두 뿌리응애에 좋은 약재입니다. 보시면 충체포, 사령탑, 디메토 모두 뿌리응애에 좋은 약재인데요. 보시면 사령탑과 디메토는 디메토에이트 성분의 농약이고요. 충체포만 아바맥틴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령탑과 디메토는 같은 품목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른 제품으로 바꿔서 방제를 하신다면 사령탑을 2, 3회 정도 사용하신 다음 충체포와 같은 다른 품목의 제품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약재로 방제를 하느냐를 설명드리기보다 병균의 약재를 선택하실 때 2, 3회 정도 사용하신 후에 어떤 식으로 다른 제품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무름병이나 균핵병, 입마름병과 같은 병균들은 발병 후에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병 전에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품 설명에도 균핵병 같은 경우는 월동 직후부터 방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월동이 끝나가는 지금 시기에는 여러 병균들이 발병을 시작하고 서서히 마늘이나 양파가 병에 걸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방제를 시작하셔서 더 건강한 작물을 키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병충해 약재는 2, 3회 정도 방제를 하신 후에 다른 약재로 바꿔서 사용을 하셔야 병균의 내성을 피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제품명만 보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품목명을 기준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월동이 끝나가는 지금 시기는 병균들도 발병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증상이 보이면 그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모를 부어서 발화를 시킨 다음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밭에 심으셨을 텐데요. 겨울 동안 월동 기간을 거치면서 양파도 휴면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월동 회복기로 들어왔습니다. 양파가 성장을 다시 시작한 것과 동시에 병균과 벌레들도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4월부터 본격적인 영양 생장을 시작하기 전에 3월에 건강하게 양파, 마늘이 뿌리와 잎을 다시 자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방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희 동네도 감자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가축의 걸음을 밭에 내면서 밭을 만들고 계신데요. 다음 영상으로 감자 쪼개는 방법과 감자밥 만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